버스 지하철 탈 때마다 한 번에 빠져나가는 몇천 원이 왜 그리 크게 느껴지시는지요? 병원 가는 길조차 지갑 걱정에 망설여지셨다면 오늘 영상이 바로 그 답답함을 풀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올해 55살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화면 속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사실 저는 민원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분의 주민을 만나며 서류 한 장, 인감 한 장을 챙겨드리는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보람이 큰 순간은 어르신들이 주무관님 덕분에 병원 가는 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실 때입니다. 바로 그 미소를 더 많이 보고 싶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80에 가까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로서 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부모님, 교통비를 걱정해 본 일인으로서 제 경험과 행정 지식을 몽땅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교통비와 생활비를 절약하는 비밀 열쇠를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책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영상을 쉬엄쉬엄 보시면서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달한 커피 한 잔 올려놓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인 교통복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체감부터 해 보실까요? 20해 가까이 행정 현장에서 일해온 제 눈에도 이 정도면 게임 체인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서울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광주로 손주 보러 가시려면 버스비, 지하철비, 역까지 이동하는 택시비를 포함해 하루에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3만 원을 쓰셨습니다. 왕복이면 4만 원에서 6만 원이죠.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같은 여정이 1만 원 안쪽으로 줄어듭니다. 서울 지하철은 무료,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도 무료, 고속버스는 20% 할인, 광주역에서 손주 집까지는 택시비가 시니어 바우처로 월 5만 원 한도 안에서 처리되니 잔액만 맞춰 두면 실지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까닭은 3단계 연령 구간별로 혜택을 쪼개고 지역마다 재정 형편에 맞춰 교통수단별 적용 범위를 넓혔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지자체별 격차가 있지만 제도를 적극 쓰면 어디에 살든 이전보다 최소 2배, 많게는 5배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나는 몇 살부터 무엇이 무료인가? 우리 동네에서는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가를 연령순, 지역순, 교통수단순으로 일일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 65세가 되신 분들, 서울, 부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같은 대도시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전면 무료입니다. 마을버스나 광역버스까지 무료 지역도 있으니 자세한 노선은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를 확인해 주십시오. 강원도 양구, 정선처럼 산간 지형이어서 농어촌버스가 생활버스 역할을 하는 지역은 농어촌버스도 무료입니다. 실제로 정선에서 만난 최정순 할머님은 남편 제사 지내러 신우이네 갈 때마다 왕복 4,000원씩 냈는데 이제는 무료라서 마음이 놓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인천은 조금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은 시내버스가 무료지만 지하철은 20% 할인입니다. 대신 만 75세가 되는 해부터 지하철도 전면 무료로 전환되니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닙니다. 이처럼 같은 65세여도 거주지에 따라 혜택이 다르니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만 70세 구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대구와 광주입니다. 두 도시 모두 예산 사정상 65세부터 무료 전면 시행은 어려웠지만 50% 할인으로 가던 것을 올해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전면 무료로 올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에 사는 제 고교 은사님은 버스비 낼 때마다 왜 서울은 공짜인데 대구는 아니냐고 투덜거리셨는데 이제는 내 나이 덕에 공짜로 다닌다고 자랑하십니다.
경북 의성, 청송처럼 넓은 군단위 지역은 농어촌 버스까지 완전 무료이고 일부 읍면에서는 관내 택시 바우처를 지급해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교통비를 추가 절감해 드립니다. 부산 기장군, 전남 해남 같은 곳도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농촌 택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만 75세 이상, 울산이 단연 돋보입니다. 시내버스 무료는 기본이고 시에서 지정한 법인 택시 이용요금 최대 월 5만 원을 지역화폐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왜 이런 혜택이 나왔냐고요? 울산은 대중교통 노선이 드문 외곽공단 지대를 비롯해 울주 산간 마을이 넓습니다. 그래서 버스 대신 택시 수요가 높은 어르신들이 많아 교통복지가 교통격차를 더 키우면 안 된다는 취지로 택시비 지원이 생긴 겁니다. 인천은 75세 이상이 되면 그간 20% 할인이었던 지하철 요금이 완전 무료로 바뀌며 도시 전체 교통망이 공짜가 됩니다. 강원 일부 군 지역은 75세 이상에게 월 3만 원 한도 택시 바우처를 나눠주고 전북, 무주, 장수처럼 고랭지 농촌 지역도 유사 지원을 확대 중입니다. 요컨대 75이 넘으면 어느 지역이든 최소한 시내버스는 전면 무료, 대부분 지하철 무료, 일부는 택시비까지만 기억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데 왜 아직도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갈까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겪는 대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하루는 구순 할아버지 한 분이 젊은 사람들은 다 공짜로 태워준다던데 나는 왜 돈 받냐고 화를 내셨어요. 찾아보니 교통카드를 예전에 손주가 대리 구매해준 일반 카드였고 경로우대 등록이 빠져 있었습니다. 카드 색깔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 할아버지는 자신이 경로카드를 쓰는 줄로만 아셨던 거죠. 이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경로우대 통합복지카드 혹은 경로 체크카드라는 이름이 명시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3가지 신청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두 번째는 은행, 세 번째는 지하철 역사 고객센터입니다. 각각의 장단점과 준비물을 제 경험담으로 풀어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는 접근성이 좋고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기 편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증명사진, 도장 단 3가지입니다. 어르신들 중 사진이 없어서 집에 갔다 오시느라 2번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배경이 흰색이고 상반신이 선명하면 거의 통과됩니다. 종로 이화동에 사시는 김옥자 할머니가 그 방법으로 50원도 안 들여 해결하셨는데 사진관에서 찍느라 8,000원 쓰려다 전략했다고 좋아하셨죠. 접수 창구에서 신청서를 받으면 주소, 전화번호, 카드 유형, 환승 할인 여부를 적습니다. 글씨가 떨려 쓰기 어렵다 하시면 저 같은 주무관에게 말씀만 주세요. 대신 작성해 드리고 본인 확인 서명만 받습니다. 접수 중에는 카드 수령일이 적히는데 평균 일주일입니다. 카드 찾으러 오실 때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다른 가족이 대리 수령할 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민원실 비치 서식으로 바로 쓰실 수 있고 한국어가 어려운 다문화 어르신을 위한 다국어 샘플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은행 발급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신규 계좌 개설 조건이 있어 처음 방문 시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중앙지점에서 40분 이상 대기하다 지쳐 중도 포기하신 사례도 있었는데 팁을 드리면 꼭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3시 이후 한가한 시간에 가세요. 기본 입금액은 10,000원이면 충분하고 경로우대 기능은 은행 직원이 전산에 곧바로 올려주기에 발급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뒷면에 경로라고 음각 인쇄가 되어 있어 일반 카드와 쉽게 구별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고객센터는 이동이 편한 어르신에게 최적입니다. 서울역, 용산역, 강남역, 잠실역, 종로 3가역 같은 1급 역사에는 고객센터가 있고
출근 시간 오전 7시부터 야간 9시까지 운영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면 끝, 사진 촬영까지 현장 스튜디오 셀프 부스에서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당일 발급이라 실질적으로 제일 빠르지만 점심시간 줄이 길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활용 꿀팁을 드리자면 병원 진료가 끝난 오후 2시 이후에 들르시면 여유가 있습니다. 또 카드에 충전식 교통 기능을 동시에 올리고 싶다면 미리 10,000원 이상 현금을 준비해 두세요. 카드를 받으셨다면 이제 활성화 확인이 필수입니다. 지하철 무인 충전기에 카드를 얹었을 때 화면에 경로 우대 또는 무료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떠야 합니다. 만약 일반이라 표시되면 전산 등록이 빠진 상태이니 재발급처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제가 민원실에서 해결한 사례 중 무료 이용권이 아닌 일반 카드 상태로 2달이나 쓰신 뒤에 환급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실시간 기록이 없어 소급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카드 수령 첫날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혹시 분실하셨다면 발급기관에 전화해 즉시 사용 정지부터 걸어야 합니다. 카드 잔액은 별도 서류 없이도 이전해 드리지만 재발급 수수료는 기관별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듭니다. 분실을 자주 경험하셨다면 목걸이형 카드 지갑이나 손목에 차는 실리콘 밴드형 카드 보관함을 써보세요. 시각 장애가 있거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교통비 말고도 놓치기 쉬운 연계 지원들을 길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패스입니다. 월 교통비 15만 원 이상 사용 시 다음 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형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충전식 카드와 신용체크카드 결제 내역을 통합 집계합니다. 예를 들어 KTX를 왕복 4번 타 12만 원, 시외버스와 택시로 4만 원을 사용해 총 16만 원을 썼다면 약 16,000원 정도가 환급됩니다.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받는 셈이죠. 환급 비율은 예산 규모에 따라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1월에 꼭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가입 방법은 스마트폰 앱, 인터넷, 주민센터 대면 3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면 자녀나 이웃 청년에게 도움을 청해도 되고 제 동료 주무관들도 앱 설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불편해하지 마세요. 휴대폰 요금 세액 공제도 실속 있습니다. 월 2만 원까지 휴대폰 요금의 15%를 소득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어르신이 직접 내는 경우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 명의 요금을 결제해드려도 자녀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요금 납부 명세서에 어르신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하고 자동이체 카드 변경 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연말정산 전 미리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올해 최대 4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 대상이므로 난 연금 못 받을 거야 하고 단정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십시오. 저희 동네에서는 월 15만 원 임대료 받는 다가구 주택거주 어르신도 부분 지급받으셨습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때 주거 형태, 배우자 소득, 재산 공제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치아 건강은 고령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2개 지원은 이미 알려졌지만 본인 부담률이 올해 7월부터 30%로 낮아졌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시술비 120만 원이면 36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틀리는 부분 틀리와 완전 틀리 모두 5년 주기 보장인데 만 75세 이상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 50%까지 경감됩니다. 안경보청기 추가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시력 0.2 미만, 청력 손실 80데시벨 이상 판정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의료비 외에도 맞춤형 보조기기를 연계해 드립니다. 병원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살펴보겠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요양보호사 1일 8시간 파견비를 국비로 일부 지원해주며 1등급 치매 환자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올해 5월 대상 포진으로 입원하셨을 때 간병 매칭제 덕분에 하루 6만 원이던 간병비를 3만 원으로 줄였는데 어머니는 침대 옆에서 돌봐주던 간병사 선생님이 엄마 뻘이라며 오히려 마음이 편하셨답니다. 주택 지원은 두 갈래입니다. 노후주택 개보수와 전세자금 저리 대출입니다. 주택 개보수는 안전 손잡이, 방충망, 배관, 교체, 난방 개선에 대해 최대 500만 원 한도로 90% 무상 지원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전모 어르신이 지붕, 물세는 오래된 슬레이트를 철거 교체하면서 480만 원 중 430만 원을 지원금으로 해결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전세자금 저리 대출은 만 65세 이상,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연 1%대 금리로 최대 8천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 대주택 입주 대기자 중 노령 세대는 가점이 높아 입주 순번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빨리 돌아오는 사례가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문화바우처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연 10만 원 상당 문화누리카드 포인트를 지급받아 영화관, 서점, 공연장, 관광지에서 현금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예술 이전당에서 뮤지컬 티켓 6만 원짜리를 2만 원에 관람하신 최영자 할머니는 살아생전 뮤지컬을 내 돈 주고 볼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런 즐거움이 어르신들 삶에 활력을 줍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무료로 진행되지만 올해부터 치매선별 검사와 우울증 검사가 의무 항목으로부터 초기 발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 폐렴구균 백신은 전 연령 무료, 대상포진 백신은 만 70세 이상 취약계층 무료, 그 외 일반 어르신은 50% 저가 접종이 가능하니 동네 보건소에 꼭 예약하세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정리한 정보관리 4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한 달에 한 번 주민센터 복지 게시판을 체크하세요. 복지수당, 문화프로그램, 일자리 안내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둘째, 스마트폰이 익숙하시다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앱이나 지방정부 알림 서비스에 가입해 푸시 알림을 받아보세요. 셋째, 동네 경로당이나 교회, 성당, 사찰에서 여는 복지 설명회에 최소 분기별로 참석하세요. 현장 질의응답으로 이해가 깊어집니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와 정보를 공유하세요. 잘 모르니 귀찮다고 미루는 분들이 계신데 함께 신청하면 겁도 덜 나고 전략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길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 65세가 되는 날 바로 혜택이 적용될까요? 대부분 지자체가 생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지만 서울은 생일 당일부터 경로카드 발급이 가능하니 손해보지 마시고 생일 지나자마자 신청하십시오. 둘째, 다른 지역 놀러가면 내 카드 쓸 수 있나요? 전국 호환 기능이 있는 카드라도 각 지자체, 어린이 경로 정책이 다르니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서울 경로카드를 부산 지하철 단말기에 찍으면 일반 요금이 그대로 차감됩니다. 여행 일주일쯤 전에 미리 가려는 도시 이름과 경로우대 카드 호환으로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그 도시 교통공사 콜센터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셋째, 카드를 집에 두고 나가 현금 결제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티머니나 레일플러스 같은 후불교통카드는 불가하고 선불카드라면 영수증과 카드, 신분증을 지참해 발급처를 방문하면 일부 지자체가 환급해 줍니다. 넷째, 손주와 함께 탈 때도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경로우대는 본인 한정입니다. 다만 손주가 만 6세 미만이면 별도 카드 없이도 무료 승차가 가능하니 동행시 참고하세요. 다섯째, 지문인식이나 안면인식을 도입한 지자체도 있다는데 네, 시범사업으로 부천과 안산 일부 노선에 설치됐습니다. 신분증을 안 챙겨도 손바닥 정맥,
인증패드를 통해 요금이 자동 면제되니 장차 카드 분실 걱정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었지만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집 밖 나들이를 꺼리셨던 어르신들이라면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서 경로카드부터 발급받고 K패스까지 묶으십시오. 이동할 자유를 되찾는 순간 문화센터 강좌도 듣고 오랜 친구도 만나고 손주 재롱잔치도 마음 편히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와 연결된다는 느낌이 우리 마음을 젊게 합니다. 고단했던 인생길에 조금이나마 봄바람 같은 여유가 불어오길 바라며 저 김동식은 앞으로도 행정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자 어르신들께는 더 많은 혜택 영상을 받아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 제도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궁금증이나 신청 과정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 이름 하나하나 확인하며 답글을 달고 있고 복잡한 사안은 담당 부서에 전화해 확실히 확인한 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버스비 걱정 내려놓고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